기소를 했어요. 근데 만약 이게 재판 과정에서 자기들이 검사가 생각했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어떤 이게 잘못해서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가 무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더 공소의 유지,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더 증거도 수집하고 아주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검사는 우리가 보통 공소장으로 말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판사는 판결문에 얘기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일단 공소를 제기하고 나서 사실 무죄가 되면 검사가 수사를 잘못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죄를 받아내야 하는 그런 뭐 사명감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본인의 개인적인 뭐 생각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예, 더더군다나 큰 사건이니까요. 어제 최순실 씨가 정신적인 그 충격 때문에 특검 못 나왔다라고 했는데 지금 최순실 씨 그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정치적 충격 자체인데 외부적으로 잘 나타내지 않는데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특검 자체 수사를 응하지 않는 부분, 또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된 이후에 언론과 인터뷰하는 내용들 전체를 보면 완전 전면 부인이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서 교육을 받은 것처럼 완벽하게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또 더군다나 지금 탄핵 심리 기일에도 증인들이 지금 나오지 않는 부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1월 1일 날 신년 기자 간담회를 한 부분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도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특검 수사가 빠르면 빠를수록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 부분에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결정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그 결정난 걸 가지고 기소를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탄핵의 인용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버틸 때까지 일단 버틴 다음에 만약 특검에서 최순실 씨가 계속 안 나왔을 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가지고 강제 구인을 하면 그때 나오는 그런 방법을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도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특검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데 불출석 사유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루 이틀이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전략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지금 그 현장 화면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마지막 부분이 흔들린 그 부분까지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좀 이렇게 사람마다 3명의 피고인 조금씩 이제 클로즈업한 모습을 봤는데요. 정호성 전 비서관 그리고 최순실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안종범 전 수석은 고개를 들고 있다가 숙이기도 하고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이 최순실 씨는 시종 얼굴 노출을 뭐 피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뭐 심경 때문인지 고개를 완전히 숙이고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비교적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고요. 재판이 시작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저게 그 개정선언 하기 전인 거죠. 그렇죠. 예. 그 통상 재판은 공개 재판의 원칙상 재판부가 이제 일정한 모습이 막 들어왔군요 지금. 네. 공개 재판의 원칙상 이제 일반인들의 방청은 다 허용하지만요. 텔레비전의 중계나 녹음 녹화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도 아마 공개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까지만 재판정을 촬영할 수 있도록 아마 허가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모습은 뒤쪽에서 촬영한 모습인데요. 3사람이 차례로 입정하고 있는 모습. 피고인들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피고인의 변호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그 뒤에 있는 변호사들도 같은 뒤에 아마 뒷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변호사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최순실 씨 오른쪽이 이경재 변호사가 앉아 있고요. 그리고 그 옆이 최순실 씨 왼쪽이 그러니까 안종범 전 수석의 변호인인 것으로 보이고요.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그 옆이 정호성 전 비서관 변호인 이런 수서로 최순실 씨는 시종 저 자세입니다. 지금 고개를 완전히 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오늘 재판은 꽤 길어질 것이다 예상하셨고 전체적으로 이 공판이 선고까지는 얼마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탄핵 심판하고 또 제 형사 재판은 틀리거든요. 형사 재판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실조회를 했는데 사실조회가 안 오면 그걸 대부분 그때까지 기다리죠. 물론 뭐 필요가 없다고 하면 중간에 결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형사재판 절차에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진술을 했는데 피고인 측에서 우리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법정에 나와야지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단 말이에요.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특히 기록도 엄청 많고요. 또 관련된 증인도 많고 또 전문 증거라고 해서 누구한테 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진술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전에 들었다 전문 증거.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문의 어떤 반대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말을 했다는 사람까지 다 불리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저 재판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 갈 가능성이 크다고 올해라는 건 대략 어느 정도?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구속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예. 그런데 다른 걸로 또 추가 범죄가 기소가 되면 또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제 특검에서 어떻게 또 어떤 범죄 사실로 추가 병합해서 기소를 하느냐 아니면 독립적으로 기소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만약에 1심에서 오래 갈 뿐만 아니라 대법원까지 생각한다면 적어도 몇 년은 걸릴 것이다. 그렇게 보시죠. 1심만 치면 보통은 6개월 정도. 그렇죠. 통상적으로는. 네네. 그러나 더 걸릴 수도 있고 지금 이 경우에는. 그렇죠. 예. 자, 6개월이면은 우리가 지금 예컨대